아재인 듯 아재 아닌. 아재돌룸입니다. 네, 방금 그 인스타그램의 광고 얘기에 이어서 두 번째 동영상입니다. 굉장히 무거운 주제를 하실까봐 제가 네, 일부러 가벼운 주제를 한 겁니다. 네, 잘하시는 것 같아요. 네, 지금 글씨가 좀 작아서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요걸. 오늘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지소미아 네, 관련한 얘기입니다. 가장 큰 지소미아. 이슈죠. 네, 어, 지소미아가 뭔지는 알고 계신가요? 저희 이거 봤습니다. 네, 한번. 군사 정보 보호 협정. 네, 예, 군사 간 군사 기밀을 공유하기로 하는 협정. 양 국가들 사이에서 군사 정보를 같이 공유하기로 약속을 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고자 하는 지소미아는 한국하고 일본 사이에서 군사 정보를 공유하자라는 네. 얘기예요. 근데 이거를 한국 정부에서 이게 만기가 되면 이제 재연장 하는 건데 네, 네, 네. 어, 연장을 안 하겠다, 종료하겠다라고 했던 거죠. 우리나라에서 일반적으로 그렇죠. 먼저요. 근데 그 어떤 내용을 주로 공유합니까? 뭘까요? 한국이랑 일본이랑 군사적으로 정보를 공유하려면 북한에 관한 뭐 내용인가요? 그렇겠죠. 음, 지금 한미일은 군사 동맹이죠. 네. 그러면 그 반대편에 있는 쪽에 대한 정보를 서로 공유하는 게 이득이 되겠죠. 네, 네. 그 반대편이라고 보면 아마 음, 북한, 중국, 러시아 뭐 그 네네네. 정도가 되지 않을까요? 일단 인접 국가이기도 하고 네네. 국가의 체제가 조금 다르죠. 네. 그래서 한미일 연합에서 음, 정보를 공유하면 이득이 되는 거는 그쪽에 대한 정보이지 않을까. 왜냐면 일본의 군사 체계, 한국의 네. 군사 체계는 이미 한미일 군사 동맹으로서 이미 공유가 되고 정보 공유가 되고 있을 거라서. 네. 그러면 이 지소미아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알아봤는데 네. 우리가 궁금한 건 왜 이거를 우리 정부에서는 그만두려고 했고 근데 이거 그만두는 거를 취소하겠다라고 한 과정, 요게 핵심이겠죠. 네. 혹시 아시는 게 있나요? 아니요, 오늘 들으려고 왔습니다. 이게 굉장히 큰 이슈였는데. 대략은 알고 네. 있는데 말이 안 이어질 것 같아서 한번 얘기를 자세히 듣고 싶어요. 사실 조국 이슈도 네. 이 이슈의 일부분으로 시작이 됐었죠. 네. 시간이 많지 않아서 짧게 보면 일단 한국 법원에서 일본 강제징용 배상 문제에 대해서 한국과 일본이 합의한 내용이 맞지 네. 않다라는 판결을 내렸어요. 그래서 이 판결에 대해서 일본 측이 야 그거에 대해서 얘기 좀 하자. 우리가 서로 외교적으로 합의한 내용이 있는데 얘네가 그러면 불편하지 않느냐 얘기 좀 하자라고 했는데 이 요청을 여러 번을 한국 정부가 무시를 했죠. 반응 안 했죠. 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아베 정권이 그럼 한국이 물론 대외적으로 이렇게 말하진 않았어요. 하지만 거기에 대한 약간의 벌 혹은 어떻게든 대화를 하겠다라는 시도로서 얘네 화이트 리스트에서 빼겠다. 그러니까 네. 양 국가 간에 특별하게 좋은 상황을 지위를 줘서 무역을 하는 그거에서 더 이상 이제 특별한 지위 안 주겠다. 화이트 리스트에 대한 내용은 나중에 이따가 기회가 되면 얘기를 하고 지금 시간이 없어서 짧게 정리하는 거죠.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한국과 일본이 수출입하는 데 있어서 한국에 주던 좋은 위치를 더 이상 주지 않겠다. 네. 화이트 리스트 제외가 됐어요. 그래서 한국의 특히 반도체 네. 업계가 굉장히 타격을 받게 됐죠. 그렇죠. 그래서 한국 정부는 그러면 우리도 니네 화이트 리스트에서 제외하겠다. 근데 한국은 일본한테 이렇게 타격을 줄 수가 없어요. 왜냐면 한국하고 일본의 수출 관계에 있어서 네. 한국의 반도체 업체들은 일본의 그 원자재, 그 반제품들의 수입이 굉장히 중요한 반면에 그렇죠. 일본 기업들이 한국의 원자재, 반제품을 그렇게 필요로 하는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네. 이렇게 화이트리스트 제외는 일본은 한국을 옥죄는 무기가 될 수 있지만 한국 입장에서는 큰 무기가 되지 않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 다음으로 문재인 정권이 꺼내든 네. 카드가 네. 그러면 니네랑 같이 하고 있는 군사정보 공유 협약을 그만하겠다 네. 라고 한 거죠. 여기까지가
네. 굉장히 간략하게 네. 진행이 됐다가 그렇게 발표를 한 한국 정부가 다시 그걸 번복한 거죠. 근데 전체적인 그림이 뭔가 네. 이 경제 문제로 갔다가 외교에서 군사까지 이렇게 쭉 그렇죠. 다 뻗어나가네요. 어떤 한 가지의 문제로 인해서 이래도 되나 싶은 좀. 네. 네. 저도 이게 문제의 큰 핵심인 것 같아요. 네. 일단은 외교적인 문제로 시작을 했어요. 네. 그 한국하고 일본이 맺은 협약에 관한 내용을 한국의 법원이 네. 문제를 제기하게 된 거죠. 그래서 발단이 됐는데 이 외교적인 문제에 대해서 일본이 외교적으로 해결하려고 대화를 시도했는데 한국이 거기에 대한 대응을 하지 않았어요. 네. 그게 일단 첫 번째 한국의 패착이고, 근데 그 다음에 일본의 카드가 말씀하신 것처럼 외교 문제인데 경제적으로 접근을 했어요. 그러니까요. 네. 게다가 굉장히 공격적이었죠. 한국의 반도체 산업을 옥죄는. 네. 네. 그래서 한국 국민 전체의 반감을 샀죠. 네. 단순히 한국 정부에 대한 압박이 아니라 한국 국민들 전체의 반감을 사게 됐어요. 그럼 일본의 패착이죠. 네. 근데 그 다음에 한국이 든 카드가 지소미아 카드였던 거예요. 네. 아까 외교 문제에서 시작했던 것이 네. 일본에서 경제를 건드렸더니 한국에서는 같이 경제로 맞받아칠 카드가 없다 보니까 군사로 넘어갔어요. 이렇게 된 거죠. 네. 근데 이 군사 카드가 그럼 제대로 된 일본을 압박하는 카드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근데 일본과의 문제만뿐만 아니라 미국이 끼어 있으니까 네. 이게 별로 좋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렇죠. 두 나라를 다 이렇게 뭐 설득을 해야 되는 상황인가, 아니면 등을 져야 되는 상황인가, 뭐 별로 좋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말씀하신 것처럼 네. 한미일은 군사 동맹이죠. 네. 그래서 한미로 끝나는 게 한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미국이 있는 거예요. 게다가 미국이 그냥 있는 게 아니라 사실 네. 핵심이죠. 그렇죠. 네. 그래서 사실 지소미아에 대해서 한국이 뭐 반대를 한다, 지금까지 해오던 걸 그만하겠다라는 건 일본에 대한 압박이 아니라 오히려 미국에 대한 압박이 되는 거죠. 근데 미국이 압박을 받을 위치냐, 한국이 미국을 압박할 수 있는 위치냐에 대한 생각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사실 일본한테 뺨 맞고 미국한테 하소연하는 건데, 하소연도 그냥 하소연이야. 이건 상당히 삐뚤어질 때다 같은 느낌이죠. 그렇죠. 지금 일본한테 막 맞고 있는데 이러면 나 삐뚤어질 거야. 근데 이걸 일본한테 얘기한 게 아니라 미국한테 얘기한 느낌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 입장에서는 한국의 경제적 카드도 듣는 게 없고, 지소미아 카드는 사실 일본한테는 별다른 압박이 되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지금 문재인 정권이 지소미아를 종료하겠다라는 거를 다시 번복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도 일본이 태도를 바꿔서, 일본이 문재인 정권이 원하는 방향으로 태도를 바꿔서 바꾼 게 아니라 지금 한국이 지소미아를 그만하겠다라는 게 마음에 들지 않는 미국의 압박에 굴복한 거죠. 네. 그래서 사실 문재인 정권으로서는 얻은 게 뭐였느냐라고 보면 사실 아쉬운 점이죠. 일단 시작부터가 굉장히 좋지 않은 양국의 헛발질이죠. 근데 이걸 문제를 해결하는 방향으로 진행이 되지 않았어요. 양국이 꺼내든 카드들이 점점 문제를 악화시키는 거고, 그리고 굉장히 한국 정부를 대변하려고 해도 그 카드들이 효과가 없었다는 거죠. 네. 감정만 상한 것 같아요. 문제의 발단과 진행이 이렇게 되었는데 그 사이에 그 결정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일본 아베 정부는 경제 제재를 하기로 한 결정, 그 이후에 문재인 정권은 거기서 어떤 걸 같이 경제 제재를 하려고 했었고, 그 다음에는 이렇게 군사 정보 보호 협정을 그만하겠다는 군사로까지, 안보로까지 넘어갔단 말이에요. 이게 잘한 결정인가라는 게 이제 문제의 시발점은 이제 점점 본질에서 너무 멀어지고, 네. 지금 와서 그 한국의 법원의 강제징용에 대한 결정을 얘기하는 미디어도 별로 없고, 그렇죠. 한국 입장에서는 일본을 지적해야만 정당성이 얻어지니까 아베 정부의 경제 제재를 계속 하고 있지만, 그
그 원인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 않으면 지금 이 진행에 대해서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게다가 냉정하게 볼 필요가 있는 상황으로 점점 몰고 가는 거예요. 경제도 먹고 사는 문제에서 아까 우리의 화이트리스트 배제가 일본한테 아무런 영향력이 없는 것처럼 우리의 안보, 군사 안보적인 카드 자체도 일본한테는 아무런 압박이 안 됐다라는 거를 좀 냉정하게 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지 않으면 조금 감정적이기 쉽죠. 이게 제가 하고자 하는 말씀의 핵심이에요. 이런 헛발질들은 사실 저희가 정권을 비판해온 게 뭐 처음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새롭진 않죠. 네. 근데 이게 말씀하신 것처럼 감정을 상하게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자꾸 국민들한테 호도하는 거죠. 일본이 다 잘못했고 한국은 무조건 피해자인 것처럼. 그리고 한국의 결정들이 잘한 거, 성공한 양, 막 이거 취소하면서 협정을 종료하는 거를 취소하겠다. 그거에 대해서도 마치 외교적인 승리인 것처럼 막 보도가 돼요. 승리인 것처럼. 그러면 그거의 목적은 자국민들의 눈과 귀를 가리겠다라는 거잖아요. 그게 좀 마음이 아픈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한동안 겪었던 반일, 노 재팬, 그리고 불매운동도 하고 일본도 안 가고 이런 것들이 이런 현 정권의 잘못된 결정 하에서 이루어졌다라는 거죠. 물론 아베의 잘못된 결정도 있죠. 하지만 아베는 우리나라 정부가 아니니까 우리가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없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것처럼 아베도 잘못했다, 아베가 잘못했다는 확실하지만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더 이렇게 저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적고 한국 정부는 어땠느냐 라고 봤을 때 한국 정부도 잘못을 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얘기하면 흔히 얘기하는 뭐 토착 외국이거나 뭐 이런 얘기들이 될 정도로 이렇게 국민들을 눈과 귀를 가리는 느낌? 이게 좀 안타깝네요. 많이 안타까웠어요. 그리고 최근 제가 어떤 뉴스를 봤냐면 지금 한일 간에 이렇게 긴장 관계가 네네.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본의 젊은 관광객들이 한국에 다시 오기 시작했다. 뭐 한동안 줄어들었겠죠. 네. 똑같이 한국의 국민들이 반일 감정이 안 좋아지고 불매운동 같은 걸 하니까 니네가 우리 싫어해 그럼 우리도 니네 싫어해가지고 같이 안 온 사람들도 있겠지만 상식적이라면 사실 그게 원인이라기보다는 한국에서 일본에 대한 감정이 안 좋으면 혹시 한국에 일본 사람 갔을 때 치안적으로 문제가 있지 않을까 그런 걱정을 하는 게 더 쉽죠. 그렇죠. 네. 그래서 못 오게 됐다가 네네네.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젊은 사람들을 중심으로 다시 오게 됐다라는 거. 정부가 아베 정권이 어떤 헛발질을 하든 스스로 생각해서 하고자 하는 걸 하는 모습으로 저는 보여졌어요. 네. 그게 아쉬운 거죠. 왜 우리는 저렇게 할 수 없나? 그러니까. 왜 우리가 먼저? 왜 우리 국민들이 일본 국민들보다 더 자유롭고 생각이 열려 있고 행동이 그게 정치권이든 어디든 그런 프로파간다에서 벗어나는 행동을 먼저 하는 더 자유로운 국민이었으면 좋겠어요.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근데 제가 보이는 느낌은 우리는 여전히 토착 외고를 얘기하고 있고 반일 감정을 얘기하고 있고 할 때 일본의 젊은이들이 먼저 그거를 깨는 행동을 보여주는 게 물론 그냥 세계 시민으로서 저게 바람직하다라고 생각됨과 동시에 한국 사람으로서 아무리 정치권이 기성세대들이 잘못된 프레임으로 어떻게 가둬놓으려고 해도 잘 배우고 인터넷과 같은 좋은 정보를 접할 수 있고 생각할 수 있는 환경이라고 봤을 때 우리 젊은이, 우리나라 사람, 우리 국민들이 먼저 더 자유롭게 그걸 깨고 나갔으면 좋겠는데 그렇지는 않아 보여요. 그래서 그런데 네. 일조를 하고 싶은 거죠. 문제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보는 거에서부터 시작해서 휘둘리지 않는 것, 그리고 자기 중심을 갖는 것, 그게 작은 문제에서부터 큰 문제까지 생각하는 기회를 갖는데 만약에 저희 컨텐츠가 도움이 된다면 이렇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네요. 효진님하고 제가 시간과 열정을 여기 쏟는 데 대한 큰 목적이자 보상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뭐 이런 분이 계시니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분이 계시니까 괜찮을 겁니다. 그러면 오늘
지소미아에 대한 내용, 사실 지소미아 내용이 긴 시간 동안 지속됐기 때문에 그 네. 안에 디테일들을 다 그러게요. 말씀드릴 수가 없었어요. 네. 그 디테일들은 사실 연구소의 컨텐츠, 저희 채널에 공부방 재생 목록에 보시면 제가 연구소 컨텐츠를 모아놨는데 거기에서 제목으로 보시면 제가 오늘 말씀드릴 수 없었고 제 능력이 안 돼서 말씀드릴 수 없는 내용들을 많이 보실 수 있고, 오늘 제가 하고 싶었던 이야기는 시간이 꽤 지나서 어느 정도 일이 마무리가 되어가는 단계, 감정적인 고조가 이제 절정을 지나서 이제 조금 생각을 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닌가 싶었을 때 그냥 한국 사람으로서 이렇게 느껴진다, 감정을 좀 배제하고 봤을 때 이렇게 느껴진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그럼 오늘 지소미아 관련된 아재돌룸은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